양쌤과 함께하는 거꾸로 수업 12번째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부터는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오늘은 일제식민 통치, 그 통치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일제식민 통치 방식을 시대별로 나누어서 알아보는 건데요. 1910년대, 1920년대, 1930에서 40년대 일제식민 통치 방식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역사 수업 일기에 필기를 할 내용인데요. 1910년대 무단통치, 1920년대 문화통치, 1930에서 40년대 민족 말살 통치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필기를 하고 영상 내용을 통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1910년대 무단통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무단통치라는 말은 무력을 통해서 억압적으로 통치를 한다라는 것인데요. 일제는 우리나라를 식민지화시키고 강압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 무단통치 시기의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먼저 사진에 보이는 건물은 일제가 무단통치 시기 설치했던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 만든 기관인 조선총독부입니다. 무단통치를 시작하면서 일제는 식민통치의 최고 기구인 이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조선총독부의 총독은 육군이나 해군의 대장, 즉 최고 계급의 군인들이 임명되었고요. 총독의 경우 행정, 입법, 사법, 그리고 군대 통수권 등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면서 실질적으로 조선을 지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두 번째로 무단 통치 시기에는요, 헌병경찰제라고 하는 강력한 통치 방침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헌병, 즉 군인이 경찰의 역할을 하는 강력한 치안 질서 유지 정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경찰들은 첩보 수집이나 의병 토벌 같은 역할은 물론이고요. 세금 징수 등의 일반 행정 사무도 담당하면서 한국인의 일상생활을 철저히 감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헌병 경찰이 가진 대표적인 권한 중 하나가 바로 이 조선 태형령인데요. 만화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태형, 즉 곤장을 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태형을 받게 되는 사람은 심각한 범죄자가 아닌 일반적인 조선의 민중이었습니다. 위의 그림을 보면요. 태형을 받게 되는 사람에는 집 앞 청소를 게을리하는 자, 심지어 우통을 벗고 일하는 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일제 헌병들은 이 조선 태형령을 통해서 강력하게 조선인을 통제하려고 했던 거죠. 정리하자면 무단통치기 일제는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고 헌병경찰제를 통해서 무력으로서 조선을 강하게 억압하는 정책을 실시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주로 사용했던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조선 태형령이었던 거죠. 그러나 무단통치는 1920년대가 되면 문화통치로 바뀌게 됩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요. 바로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 올해로 100주년이 되는 3.1운동이 바로 일제가 무단통치를 문화통치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제는 3.1운동을 겪으면서 억압적인 무단통치로는 한민족을 지배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게 됐고요. 그래서 한국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는 문화통치를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요. 조선을 통치하는 총독을 기존의 군인 출신으로만 임명한다라고 하는 법을 바꿔서요. 문관 총독도 임명 가능하도록 규정을 했고요. 헌병경찰제도 폐지해서 보통경찰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회도 확대하고 언론의 자유도 허용하면서 한글 신문이 발간되기도 했죠.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문화 통치가 표방하는 한국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는 그러한 통치 방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문관 총독이 임명 가능하다라고 법은 바꿨지만 실제로 문관 총독이 임명된 경우는요, 일제강점기가 끝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고요. 그리고 보통 경찰제를 실시했지만 경찰력은 오히려 크게 강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표를 보면요. 경찰서의 숫자는 거의 4배 가까이 늘어났고요. 경찰의 수는 3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보통 경찰제를 실시했지만 오히려 경찰력은 강화를 해서 억압과 통제는 더욱 강화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육 기회를 확대했다라고 하지만 고등교육 그리고 전문교육의 기회는 오히려 적었고요. 초등교육의 기회만 늘려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언론의 자유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허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상 언론의 검열은 더욱 강화시켜서 한글 신문을 정간한다든지 폐간한다든지의 조치를 계속적으로 내리게 됩니다. 문화 통치를 정리하자면요. 이 목적, 즉 3.1운동과 같은 독립운동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친일파를 양성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시행된 일종의 속임수였습니다. 실제로 문화 통치의 결과 국내 독립운동에 대한 감시와 탄압은 더욱 강화되었고요.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일본에서 사회주의를 탄압하기 위해 만든 법률인데 일본은 이 치안유지법을 식민지 조선에 적용을 해서 독립운동을 억압하는 데 이용을 하게 됩니다. 즉 독립운동을 하는 우리나라 민족운동가들을 사회주의자라고 하면서 잡아들이고 처벌했던 겁니다. 문화통치가 겉으로는 좋아진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 안으로는 오히려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고 우리 민족을 억압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교묘한 통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족 말살 통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민족 말살 통치는 말 그대로 한민족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한 통치 방식입니다. 먼저 민족 말살 통치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면요. 민족 말살 통치는 일본이 본격적인 침략 전쟁에 나서면서 시작이 됩니다. 1930년대와 1940년대 일본은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인을 침략 전쟁에 손쉽게 동원하기 위해서 바로 민족 말살 통치가 실시되게 된 거죠. 민족 말살 통치의 핵심은 황국 신민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국 신민은 황제 황자, 나라 국자, 신하 신자, 백성 민자를 사용하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황제 나라의 신하된 백성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황제 나라란 곧 천황국가인 일본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한국인을 모두 일본인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황국 신민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내선일체라고 해서 한국인과 일본인은 모두 하나라고 선전을 하게 됩니다. 내는 일본, 선은 조선을 뜻하고요. 일체는 한몸이라고 하는 뜻이죠. 즉 조선과 일본은 같은 조상을 가진 같은 민족이라고 선전함으로써 한국인을 일본인화, 황국 신민화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인을 황국 신민, 즉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먼저 황국 신민 서사는 일제가 조선인에게 강제로 외우게 한 일종의 맹세인데요. 이를 통해 한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없애고 일본에 충성을 다하도록 세뇌시켰습니다. 그리고 신사 참배를 강요하는데요. 신사는 일본의 민간 종교 사원입니다. 여기를 강제로 참배하도록 함으로써 일본식의 종교나 사상에 빠져들도록 강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창씨개명입니다. 성과 이름은 개인의 정체성, 나아가 가문이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일본은 이러한 한국식 성과 이름을 모두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름을 바꿈으로써
일본인으로 우리 국민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위의 사진은 유명한 시인인 윤동주의 학적표인데요. 윤동주는 일본으로 유학 가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어쩔 수 없이 일본식 이름, 히라누마 도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학적표에는 윤동주라고 하는 한국 이름이 지워져 있고요. 일본식 이름이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족 말살 통치는요, 정리하자면요, 즉, 황국 신민화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황국 신민화 정책은 내선일체라고 선전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황국 신민서사 암송, 그리고 신사참배, 창씨 개명이라고 하는 방법 등을 강요하면서 우리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제 통치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이 필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학습한 내용을 복습해 봐 주시고요. 오늘 핵심 질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조금 길죠. 우리가 무단통치와 문화통치, 민족 말살 통치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사실 국내외적으로 가장 다양한 방면으로 민족 독립운동이 전개된 시기는 이 중에서 문화통치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화통치 시기를 다른 두 통치 시기와 비교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만약 부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근거를 들어서 댓글로 한번 남겨주도록 하세요. 다음 차시 예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일제 식민통치 두 번째 시간으로 경제 침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수업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